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초선의 김옥순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임기 시작 이제 2달째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원내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지역에서 주로 봉사활동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제 민주당 7분 그리고 국민의힘이 8분 이렇게 이제 총 15분의 비례대표가 이번 11대 도의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도민들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차이가 뭘까? 어떤 역할이 좀 차이점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선출직은 지역에서 많은 득표를 얻어야만이 당선되는 거고요. 네. 저희 비례는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네. 정당별로 득표율에 의해서 배분되는 제도입니다. 예. 자, 예전 이력을 보니까 여성단체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의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도 하셨고, 특별히 여성단체 일을 많이 해오신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2010년부터 초심 봉사회라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봉사를 하다가 네. 여성단체 소속으로 들어가서 10여 년 넘게 사무국장을 맡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의 그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지만 지역에서 이제 손에 가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봉사활동을 꽤 오래 하셨고 10년 이상 하셨으면은 뭐 의왕시 내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는데 봉사활동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일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홀로 계신 지역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만들어서 봉사해 주는 그런 저희가 봉사가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반찬을 만들어서 그 어르신한테 찾아갔더니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손을 잡았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요. 네. 또한 2번째는 저희가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봉사회를 갔다가 할머니 한 분한테 예쁘게 화장을 해드렸는데 너무 그 예쁘게 화장을 하고 사진 찍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봉사하면서 정말 2개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셔서 주변에서도 참 평가가 많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삶을 10년 넘게 이어오셨는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봉사의 의미라든가 기쁨 뭐 이런 것도 좀 어떤 게 있을지 또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생기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봉사는 이웃과 만나면서 접촉하고 대화하면서부터 봉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는 정말 기쁨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의 에너지는 저는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족들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고 항상 응원해 주고 이러기에 정말 봉사를 여기까지 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주변에서 이렇게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하기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역에서는 1365라는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첫 시작은 1365에 등록을 하고 이수 교육을 4시간을 받고 이제 원하는 곳에 봉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데 찾지를 못할 경우는 1365 봉사센터에다 이제 전화를 해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또 분야에 맞게 봉사할 수 있게끔 다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런데 이제 10년 넘게 봉사활동 쭉 하시다가 내가 현실 정치에 한번 뛰어들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선 1기 시장 때부터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지역 봉사하고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작은 정치의 하나의 그림이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봉사를 해왔는데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도 조금 이제 마음 아픈 게 있다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그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학교 시간에. 네, 학교 시간에 그 시간을 못 맞췄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계단에서 앉아서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크게 의미를 안 뒀는데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봉사하면서 나를 계단에 버렸잖아. 이 말이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런 조그만 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커다란 트라우마가 됐구나. 그래도 다행히 또 저희 아이들이 밝게 잘 자라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은 이번에 이제 당선되시고 좀 많이들 좋아하셨겠어요?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고 네. 이제 남편은 성격이 표현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 네,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뭐 마음속으로 기쁘지 않을까요? 네. 그 이제 아들 두 분 다 30대를 넘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원 활동하시기에는 좀 그게 크게 가족들에 대한 부담은 뭐 크게는 없으실 것 같네요. 네, 네. 예. 이제 큰 아이는 같은 집에 살고 네, 네. 둘째 아이는 이제 분가해서 사는데 어렸을 때처럼 요즘은 이제 저희 손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네. 또한 남편도 뭐 제 손을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식사는 어떻게 뭐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잘 드시고 이러시는 네, 맞습니다. 편인가요? 각자 해결하는 스타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의원이기 이전에 네. 한 가정의 엄마이고 가정주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네. 제가 또 가끔 이제 시간을 내서 또 열심히 또 먹을 또 반찬 해서 잘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관심 그 현안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떤 정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면 좀 추진하고 싶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네. 또한 불합리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정책으로 의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 평등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이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조리사 출신입니다. 네네네. 학교 조리사 출신이다 보니 같은 그 직장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확연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조금 더 조금만 배려해주고 조금 우리가 정책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관심 가져준다면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평등하게 정말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고용의 안정성 측면이 많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는 것과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처우를 개선해서 그 임금 처우 부분에서 격차를 줄이는 부분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어떤 측면에 좀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두 가지 다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네. 첫째 이제 임금 처우 문제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또한 이제 비정규직들의 어려움 이제 이런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똑같은 하루의 생활이라도 그 비정규직은 왠지 좀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임금 격차도 지금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많이 좁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임금은 많이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 이외에 다른 사안에 혹시 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왕 시민의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 정말 꼼꼼히 잘 챙겨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면 네네.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그 비례대표 하시면서도 사실은 다 지역이 있으셔서 과거에도 보면 비례대표 이후에 또 지역구로 도전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한 4년 이후에는 지역구로 한번 도전하실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아직은 네, 아직은 제가 이제 비례 초선이고 정말 하죠. 원구성도 안 돼 있고 상임위도 네. 지금 상임위도 배정이 결정이 안 안 돼 돼서. 있고 그래서 저는 뭐 4년 후를 보는 것보다는 초심으로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4년 동안 최선을 위해서 도민과 시민의 많은 이제 길을 열어서 그분들의 경청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길이 열릴 수 있지 않나 이제 생각하고요. 지금은 4년 후는 생각하고 있지 네. 않습니다. 자, 제가 좀 앞서가는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현실 정치에 막 발을 들여놓으셔서 나름대로 좀 적응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요. 어떤 정치인, 어떤 경기도 의원이 되고 싶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초심의 마음으로 4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당과 경기도민이 원하는 곳, 또 민생을 살피지 못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잘 찾아서 해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행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행복의 의미란 현재가 즐겁고 미래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